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고 또 높은 공직에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또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고 또 높은 공직에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자조감이라 그럴까요? 한탄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장관이 되겠다고 나온 분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또 사회정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없애는 게 낫겠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인사권의 남용을 막고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비전을 검증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입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무려 10차례에 가깝게 개정하고 또 보완하고 수정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하고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런 형태가, 이런 모습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나타났고 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가릴 것 없이 똑같은 행태를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야당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독선적으로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숫자를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후진성,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과 내로남불식 폐해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국회 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어겨가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강행한 사례가 노무현 정부는 3명이었고요. 이명박 정부는 17명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10명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임기가 중단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는 31명으로 최악의 성적표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가 그 기록을 깰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 정도 됐지 않습니까? 벌써 19명의 장관급 인사가 국회에 동의 없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원식 그리고 김행 지명자가 임명이 된다면 21명이 되는 겁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인사청문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가 끝난 후에 반드시 국회의 표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감사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모두 23개의 직책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얼마 전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벽을 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인사청문회는 전혀 다른 구조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비롯해서 모두 40개의 공직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자리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이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 그리고 우원 내각제인 영국, 그리고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치 환경이라든가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게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예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없는 국가도 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인데요.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지표로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선진 민주주의를 인사청문회 제도 없이도 잘 해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누가 더 나쁜지, 누가 더 법의 허점을 많이 이용했는지를 겨루는 경연대회처럼 운영된다면 차라리 이들 나라처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아예 없애자는 의견들이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을 통해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 제도에 대한 폐해나 문제점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허점이 많고 문제점이 있고 또 능력과 비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19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또는 내로남불식 검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또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권의 자정 능력과 기능이 모두 형편없다는, 그러니까 낙제점이라는 국민들의 지탄이 아니겠습니까?